오늘 사례는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자산이 어중간할수록 다 큰 자녀들에 대한 미련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노후 대부분 자산이 어중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노후 걱정 없이 자녀들도 마음껏 도와주고 노후 걱정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중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자녀가 오히려 눈에 밟힙니다. 노후 자산이 어중간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재정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 왔지만 막상 노후가 되니까 근근히 나의 노후 정도만 준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부족한 경우도 많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다 큰 자녀들이 오히려 눈에 밟히는 거죠. 왜냐? 노후가 되었을 때 어중간한 자산을 가질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녀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팍팍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요즘 더 팍팍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의 노후가 우선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자녀들도 부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칙은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노후만 고집하면서 다 큰 자녀들의 인색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자책이 스스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비슷한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70세입니다. 70세인데 공적연금을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일찍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120만 원 나오고 아내의 국민연금이 30만 원 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도 그 가운데 하나죠.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공무원연금 120만 원, 아내 국민연금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인데 공무원 생활을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그만둔 이유는 급여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항상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달팠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4억 빌라에 삽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돈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또 변액연금을 꾸준히 20년 이상 부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금이 6,300만 원 있고 이것을 연금을 개시하면 월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변액연금은 아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월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공적연금, 그 다음에 변액연금 적립금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해도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팍팍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변액연금 적립금 6,300만 원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월 30만 원 받는다. 그렇다면 이 변액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해약해서 목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두 아들. 자, 본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마음에는 재정적으로 두 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다 큰 자녀가 된 이 두 아들을 재정적으로 조금씩 도와주고 싶다. 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만 가입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연금 가입할 생각은 없다. 왜?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당분간 보유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 가운데 집은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월 생활비 200만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적당한 목돈, 자, 적당한 목돈도 노후에 중요하죠. 현재 1억 원 있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두 아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도와주고 싶다.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0만 원의 최소 생활비, 이분들 생각에 최소 생활비를 계속 확보하면서 당장의 주택연금 가입할 의사는 없고 집은 나중에 다 큰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변액연금 적립금을 연금 개시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목돈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나으냐,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노후 자산이 어중간할수록 자녀들에 대한 미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다 큰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의 노후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분 같은 경우 아직은 망설이고 있지만 사실은 주택연금만 활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주택연금만 활용하면 월 소득 270만 원 정도가 당장 확보가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공적연금 두 분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아내 명의로 가입해도. 그 다음에 목돈 1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세후 이자 월 2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합하면 총 270만 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변액연금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아주 자유스러워집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변액연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해약해서 목돈으로 적당히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보수형입니다. 예적금만 추구하시는 분. 이 같은 경우에는 변액연금을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어떻게? 공적연금 15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변액연금 30만 원 평생, 그 다음에 목돈 1억 원의 세후이자 월 20만 원 하면 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죠. 그럼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쓰고도 월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다 큰 자녀들이 혹시 필요할 때 조금씩이나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 안정형이다 라고 할 때는 나의 투자 성향이 마찬가지로 변액연금은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목돈 1억 원을 조금 나누어서 분배하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목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고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컨대 목돈 1억 원 가운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고배당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지금처럼 은행 예금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기대될 수 있냐 하면 고배당 투자 상품에 5천만 원에 대한 배당 소득은 연 5% 기준을 잡으면 세후 월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금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윳돈이니까.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은행 예금 5천에 대한 세후 월 10만 원 이자 소득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총 소득은 30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적연금 15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변액연금 받기로 했으니까 30만 원, 그 다음에 목돈 1억 원에서 배당, 그 다음에 은행이자 합하면 25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총 305만 원. 그 다음에 고배당 투자한 5천만 원도 은행 예금에 두었으면 원금은 그대로 일 건데 이거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씩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월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월 100만 원씩 정도씩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축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나중에 자녀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어쨌든 연금보험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립금 활용은 할 수 없고
적립금과 약간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평생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 이런 정도의 한계는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정중립형이라고 할 때, 이때는 변액연금 적립금을 해약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자, 목돈 1억 원이 있죠. 그 다음에 변액연금 해약 환급금이 6,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1억 6,3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1,300만 원은 비상예비자금으로 은행 예금에 두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고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면 연간 배당금을 5%로 가정할 때 세후 약 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매월 약 50만 원 정도 나오고 원금 1억 5천만 원도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분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정도인데 예컨대 공적연금 150, 주택연금 100만 원. 자, 변액연금은 원금으로 활용하니까 일단 변액연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 투자 배당금으로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목돈 1억 5천은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목돈 1억 5천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월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월 100만 원씩 정도씩 저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필요할 때 형편껏 도와줄 수 있다. 자, 1번, 2번, 3번의 사례의 공통점은 주택임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월 생활비를 쓰고도 1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자녀 지원도 가능하고 나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 변액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해약해서 원금을 목돈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목돈에 대한 환금성이죠. 환금성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의 생각처럼 만약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나중을 생각해서 즉 주택연금을 나중에라도 가입한다라고 생각할 때 현재 빌라를 팔고 같은 금액, 즉 4억, 같은 금액의 전세로 이전하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주택 가격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4억 원 정도 한다는 빌라 가격이 연식이 계속 많아지면서 즉 빌라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집값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핵심적인 관건은 무엇입니까? 현재 소득 150만 원에서 부족한 생활비 50만 원은 어떻게 만들까라는 겁니다. 자, 현재 공적연금 두 번 합해서 150만 원에 변액연금을 연금으로 받는다 하면 3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목돈 1억 원에 대한 세후 이자 20만 원을 더하면 딱 200만 원으로 빠듯합니다. 자, 이때는요, 만약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눈치껏 요청한다. 자, 그러면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목돈도 끄집어내면 은행이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또 변액연금도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으니까 목돈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요. 반대로 이제 만약 변액연금을 해약해서 고배당 투자 상품으로 운용한다면 어떨까? 해보겠습니다. 자, 목돈 1억 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액연금을 해약하면 환급금 6,300만 원 해서 1억 6,300만 원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0만 원은 앞에 사례와 같이 비상예비자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1억 5천을 고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면 연간 배당금을 5%로 가정할 때 세후 약 600만 원 매월 약 50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은 언제든 뭐 황금성이 있죠. 필요하면 뺏을 수도 있고 원금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총 소득은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컨대 공적연금 150만 원, 고배당 투자 50만 원 해서 물론 여전히 빠듯하지만 어쨌든 이 목돈 1억 5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예비자금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고배당 상품에 투자한 1억 5천만 원도
점진적으로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자녀 지원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분의 사례에서는 가능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월 100 이상 편안하게 저축하면서 형편껏 자식들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부동산을 꼭 부동산으로 자녀들한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당히 주택연금 등등으로 유동화시켰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자녀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모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그 때문에 주택연금도 필요하죠. 당장에 노후에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특히 어중간한 자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한 자산을 가진 분들이 그동안 자녀들한테 재정적으로 팍팍 도와주지 못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하는 정말 이상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책감, 저는 가질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식들한테 부채의식 가질 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자녀들한테 완전히 자유하지 못할지라도, 왜냐하면 부모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항상 자녀는 그냥 평생 자녀일 뿐이죠.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노후 자산들은 결코 어중간한 자산이 아닙니다. 나의 피땀과 자녀들을 위한 책임, 가족들을 위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중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